안녕하세요. 올사뮤직입니다. 여러분들 참 이상하지요? 분명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머릿속은 온통 텅 빈 듯 나른함만 가득합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그 나른함이 의지가 부족해서라고 자책하지만 사실 그 느낌은 우리 뇌가 보내는 가장 솔직한 신호입니다. 바로 내 뇌의 속도, 즉 뇌파 주파수가 지금 내가 원하는 집중 모드와 맞지 않다는 신호이지요. 이 주파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뇌가 1초 동안 전기 신호를 얼마나 빠르게 보내는지를 나타낸 숫자, 마치 자동차의 기어 변속이나 심장의 박동수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음악을 통해 이 뇌의 속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음악이 귀를 통해 우리 감정 조절 센터 변연계를 자극하고 이로 인해 뇌가 외부 리듬에 맞춰 자신의 속도를 바꾸는 주파수 동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음악은 내 뇌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마법의 리모컨인 셈입니다. 주파수라는 용어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우리 뇌의 상태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열쇠입니다. 이 주파수를 마치 자동차의 기어 변속처럼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자신의 뇌 상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뇌에는 어떤 속도의 기어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느린 기어부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뇌파의 주파수는 1초에 뇌가 얼마나 빠르게 신호를 보내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숫자가 낮으면 느린 기어로 쉬고 있다는 뜻이고 숫자가 높으면 빠른 기어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뇌의 속도를 느린 순서부터 차근차근 짚어보면서 우리의 공부와 휴식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이노럴 비트라는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바이노럴 비트는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통해 뇌파를 특정 상태로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특수한 형태의 소리 기술입니다. 바이노럴은 두 귀이라는 뜻입니다. 작동 원리로는 환영의 소리 바이노럴 비트는 다음과 같은 독특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두 개의 다른 주파수가 왼쪽 귀와 오른쪽 귀에 아주 미세하게 주파수가 다른 두 개의 소리톤을 들려줍니다. 예를 들어 왼쪽 귀에 400Hz 소리를 들려주고 오른쪽 귀에 410Hz 소리를 들려주면 우리의 뇌의 계산에서 두 소리는 귀를 통해 각각 뇌로 전달됩니다. 뇌는 이 두 개의 미세하게 다른 주파수를 하나로 합치려는 과정에서 스스로 그 차이만큼의 새로운 주파수를 만들어냅니다. 뇌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 10Hz의 주파수는 바로 알파파 8에서 13Hz 영역에 해당합니다. 뇌는 이 내부의 리듬에 맞춰 자신이 뇌파 활동을 동기화해서 따라가게 합니다. 이처럼 실제로 외부에 존재하지 않는 뇌가 스스로 인지하는 환영의 소리를 이용해 원하는 뇌파 상태로 유도하는 것이 바이노럴 비트의 핵심입니다. 바이노럴 비트는 특정 주파수 영역을 목표로 만들어지며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심리 상태로는 델타파가 0.5에서 4Hz로 깊은 수면 유도와 통증 완화의 기능이 있고 세타파는 4에서 8Hz로 깊은 이완, 명상, 창의력 증진의 역할이 있습니다. 알파파는 8에서 13Hz로 심신 안정, 스트레스 해소, 평온한 집중의 역할과 베타파는 13에서 30Hz로 각성, 집중력 향상, 활력 증진이 각자의 역할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유의점으로는 바이노럴 비트를 들을 때는 반드시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착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스피커로 들으면 두 주파수가 섞여버리기 때문에 뇌가 원하는 차이값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 이제 각 주파수마다의 크기를 속도별로 비유하여 이해가 쉽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델타파, 푹 잠든 최저속 기어 속도입니다. 주파수 구간은 0.5에서 4Hz로 가장 느린 속도이고요. 뇌의 상태는 뇌가 완전히 깊은 잠에 빠져 휴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꿈조차 꾸지 않는 깊은 수면 단계에서 주로 나타나죠. 공부 활용 측면에서 이 상태는 당연히 공부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뇌와 몸이 완전히 회복하여 다음날 최고의 컨디션으로 깨어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기어입니다. 2단계의 음악 선택은 백색 소음이나 아주 느린 템포의 수면 유도 음악이 이 기어로 진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세타파는 이완과 꿈의 느린 기어 단계로 주파수 구간이 4에서 8Hz이며 이 지점의 뇌의 상태는 잠에서 막 깨어났거나 깊은 명상에 빠졌을 때 또는 멍하니 있을 때 나타나는 속도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 있는 상태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기도 하죠. 공부 활용 측면에서는 공부의 직접적인 집중은 어렵지만 불안과 긴장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는 데 탁월합니다. 10분 정도의 짧은 휴식 시간에 이 기어를 활용하면 뇌가 빠르게 재충전됩니다. 이에 적합한 음악 선택은 시냇물 소리, 잔잔한 파도 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 또는 세타파 바이노럴 비트가 포함된 명상 음악, 수면 음악을 통해 뇌의 긴장과 불안을 해소하고 깊은 재충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완이 필요한 짧은 휴식 시간에 이 세타파를 활용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세 번째, 알파파와 SMR, 그리고 우리가 집중을 위해 반드시 도달해야 할 속도가 바로 알파파 8에서 13Hz입니다. 알파파는 몰입을 위한 최적의 기어 구간으로 이때 뇌의 상태는 몸은 편안하고 이완되어 있지만 정신은 또렷하게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잡념이 사라지고 평온한 집중력이 유지되는 가장 이상적인 공부 속도죠. 공부 활용 측면에서는 스트레스 없이 장시간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이 구간 중 12에서 15Hz의 SMR 알파파는 뇌가 논리적 사고를 하면서도 흥분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슈퍼 집중 속도로 복잡한 문제 해결이나 고도의 주의력이 필요할 때 이 주파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구간의 음악 선택은 고전 바로크 클래식 중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의 느린 아리아나, 핸델의 수상음악 중 에어 악장처럼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템포 60bpm을 가진 음악이 이 기어를 유지하는 데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로파의 음악도 단순하고 반복적인 리듬이 뇌의 피로를 낮추고 알파파를 꾸준히 유도하여 잡념 없이 공부에 몰두하게 합니다. 네 번째, 베타파. 반면 베타파와 감마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활동하고 생각하는 고속기어 구간으로 표현됩니다. 주파수 구간은 베타파는 13에서 30Hz이며 감마파는 30Hz 이상입니다. 이 주파수 구간은 뇌를 각성시키고 활력을 주는 데는 좋지만 주파수가 너무 높아지면 심장 박동도 함께 빨라져 불안감이나 초조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속기어는 짧게 사용하고 곧바로 안정적인 알파파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부 활용 측면을 보면 베타파는 아침에 잠을 쫓거나 졸음을 이겨내야 할 때 시동 걸기 용도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또한 감마파는 여러 정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고도의 두뇌 활동에 나타나지만 장시간 유지하면 피로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 구간의 음악 선택은 경쾌한 템포의 재즈 피아노 음악이나 템포가 빠른 클래식 악장을 짧게 들어 뇌를 각성시키는 데 활용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2단계 몰입 단계로 넘어간 다음에는 이 고속 주파수 기어 속도를 알파파로 다시 낮춰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처럼 우리 뇌의 속도에 맞춰 음악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공부 효율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뇌를 이해하고 음악으로 조절하는 스마트한 학습을 시작해보세요. 우리의 뇌 속에는 크게 5가지의 자동차 기어 속도처럼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뇌의 속도를 이해했다면 그럼 위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의미와 음악을 활용한 나만의 공부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우선 아침에 잠이 덜 깼거나 식곤증이 몰려올 때는 베타파를 높여 시동 걸기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경쾌한 템포의 재즈 피아노 음악이 좋습니다. 재즈 특유의 당김음과 리듬 변화는 뇌에 순간적인 자극을 주어 나른함을 효율적으로 깨워주지요.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만 이 고속 기어를 사용하여 뇌를 깨운 후 다음 단계로 변속합니다. 다음은 최고 집중 모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SMR 알파파를 유도하는 음악이 핵심이며 BPM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크 시대의 음악, 즉 클래식 음악 중에서도 바흐나 핸델의 작품을 추천합니다. 이들의 음악은 60bpm 전후의 박자를 엄격하게 지키는데 이 속도가 바로 우리 심장이 안정적인 박동과 유사하여 뇌를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SMR 알파파 상태에 고정시켜줍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의 느린 아리아나, 핸델의 수상음악 중 에어 악장처럼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리듬은 뇌에 안정을 주어 오랜 시간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또한 로파의 음악도 좋은 선택입니다. 낮은 BPM과 단순한 비트가 특징인 로파의 음악은 뇌에 과도한 자극을 주지 않고 알파파 영역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여기에 빗소리나 파도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를 더해 배경 소음을 깔아주면 잡념 없이 편안하게 몰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를 마쳤거나 휴식이 필요할 때는 세타파 유도 음악으로
뇌 재충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수면 음악이나 시냇물 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고 쉬면 뇌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빠르게 에너지를 회복하여 다음 학습을 위한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가사가 있는 노래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가사가 있는 순간 뇌는 언어 처리에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감정을 자극하는 음악은 뇌의 평온을 깨뜨려 집중력을 무너뜨립니다. BPM과 주파수를 이해하고 음악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나른함에 맞서 싸울 필요 없이 뇌의 속도를 조율하는 지혜로운 학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음악이라는 리모컨을 통해 삶의 모든 순간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평온하게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올사뮤직의 다른 많은 컨텐츠를 보시면 다양한 종류의 도움되는 영상이 많으니 꼭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음악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